안녕하세요. 브라운백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메시지 창에다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11번째 그 AI 에이전트 개발 방법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주제로 좀 잡아봤는데요. 이 시작에 앞서서 이 AI 에이전트가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AI 알아보기 전에 이 AI에 대한 기술 트렌드가 좀 있는데요. 이 기술 트렌드를 좀 살펴볼게요. 그 2000년도에 인터넷이라는 비즈니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 인터넷 비즈니스를 통해서 산업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 산업 구조를 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 인프라였습니다. 이 당시에 하드웨어 인프라는 시스코라는 회사가 라우터라는 인터넷 통신 장비를 팔았고요. 이걸 가지고 구축이 됐죠. 그리고 시스코가 이제 오늘날의 엔비디아처럼 돈을 굉장히 잘 벌었습니다. 이 시스코가 그 만들어 놓은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망 위에 실제 사용자들은 PCOS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됐는데요. 이 인터넷 비즈니스가 활성화됐던 가장 큰 이유는 윈도우 XP라고 하는 일반인들도 사용하기 쉬운 PCOS가 이제 판매가 된 거죠. 대규모로 판매가 됐고요. 이 상용 소프트웨어인 윈도우 XP 반대쪽에 리눅스라고 하는 오픈 소스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윈도우 XP에서 사람들은 익스플로어라고 하는 걸로 대변되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전자상거래, 검색 엔진 이런 것들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인터넷 비즈니스가 막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하드웨어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인프라 그리고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모바일 산업도 비슷했습니다. 이 모바일 산업의 그 하드웨어 인프라는 퀄컴이라는 회사가 선두에 서서 5G 또는 LTE 같은 통신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신칩을 만든 거를 일반인들도 사용하기 쉬운 모바일 OS가 등장을 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iOS입니다. 그래서 iOS의 핵심은 손가락 터치를 통한 이런 쉬운 사용이었죠. 그리고 리눅스하고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인 안드로이드라는 OS도 또 생겼죠. 이 모바일 OS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 5G망에 어떻게 접속했냐면 앱스토어를 통해서 앱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앱스토어 컨셉의 앱을 통해서 수많은 비즈니스가 지난 10여 년간 많이 생기게 된 거죠. AI도 지금 상황이 매우 비슷합니다. AI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GPU라는 걸 깔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많이 돈을 벌고 있죠. 여기에 이 모바일 OS, PC OS 같이 LLM이 올라가 있습니다. LLM이 뭐 챗GPT, 제미나이 같이 상용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나 리눅스처럼 그 무료 그 오픈 소스 LLM도 존재합니다. 뭐 라마나 뭐 알리바바의 q 엔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이런 LLM 인프라를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으로 들어가는 인터페이스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에이전트입니다. 이런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앞으로 어떤 산업들이 이런 AI의 영향력 하에 새롭게 태동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요즘에 최대 관심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에이전트가 그 이런 웹이나 모바일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포인트를 한번 짚어봤고요. IT 기술 트렌드에서는 속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요. 이 속도 얘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회원 100만 명 달성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시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바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인스타그램인데요. 2010년도에 인스타그램이 2010년 10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 불과 2달 만에 100만 명의 회원을 달성합니다. 근데 AI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냐면 22년도 11월 30일 날 등장한 챗GPT가 1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이 불과 5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전에 인터넷에서 페이스북이 인터넷에서 뭐 이런 100만 명 달성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모바일에서는 2달, 그다음에 AI에서는 5일로 줄어들었죠. 그 25년도 3월 25일이니까 그 지난달에 이 챗GPT의 기능 중에
여기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지브리 스타일로 자기 사진을 올리면 바꿔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지브리 스타일 딱 올리고 나서 하루 만에 챗GPT의 유료 회원 가입자가 100만 명이 늘어나는, 그래서 속도가 과거의 모바일이나 또는 22년도의 AI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구글이 매우 중요한 이벤트를 하나 했는데요. 구글 AI 서비스가 출시가 됐는데, 이 구글 AI 서비스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비입니다. 이게 보시면 하드웨어 장비가 하나 소개되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아이언우드라는 하드웨어인데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굉장히 큰 칩이 보이는데요. 이게 GPU입니다. 그래서 그 TPU라는 장비고요. 이 7세대 TPU인데 이 7세대 TPU가 기존에 이 구글이 직접 이렇게 TPU라는 걸 직접 만들어서 엔비디아 칩이 없어도 우리도 AI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라고 발표했는데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보다 24배 빠르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등장을 했고요. 이 구글의 7세대 TPU를 기반으로 지금 구글은 제미나이라는 그 서비스를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했는데요. 이 제미나이의 2.5 프로 같은 고성능 모델들이 이 TPU에서 돌고 있습니다. 7세대 TPU에서. 근데 이 7세대 TPU는 성능이 어느 정도로 발전된 거냐면 구글이 처음 이렇게 그 AI 영역에 독자적인 칩을 설계했던 CPU 버전 1에 비해서 속도가 3600배가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매년 이렇게 TPU를 버전업하고 있는데 이전 버전에 비해서 이렇게 메모리라든지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불과 23년도에 나왔던 CPU 5세대에 비해서 지금 7세대는 거의 뭐 지금 10배 이상의 성능이 증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글의 AI 서비스에 하드웨어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는데요. 지금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까지는 이 LLM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 장비의 이름이 엔비디아의 GPU였는데요. 이 GPU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구글이 GPU의 독점을 이제 우리는 그 엔비디아 안 써도 우리 게 더 좋아. 우리 거 가지고 모델을 더 빨리 만들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 하드웨어 그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굉장히 빨리 확산되면서 마치 2000년도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가 본격화됐던 타이밍, 그다음에 앱스토어에 앱이 수십만 개가 등장하면서 본격화했던 타이밍하고 비슷한 그런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억 명의 회원을 추가로 가입시킬 건데요. 이 사람들한테 무료 서비스를 이렇게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 서비스에 준하는 무료 서비스를 자사의 이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빅테크의 화두는 누가 더 많은 회원을 더 싼 가격에 유치하는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글이 이제 서비스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서비스 이름이 그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서비스가 무료로 공개가 됐습니다. 얘는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스트리스 게임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서비스를 이번에 구글 행사에서 개발자에서 무료로 공개했는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바이브 코딩이라는 스타일로 앱을 굉장히 빨리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테트리스를 내는 블록 드롭이라고 정의를 했고 이거 갖고 프로토타입을 요청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기가 개발 항목을 정해서 코딩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일반인들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서비스를 활용하면 사실 기존의 AI 에이전트 개발에 대한 기술적인 장벽, 그다음에 그 시간이나 비용적인 장벽들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기가 막 엄청난 속도로 뭐 테트리스 게임도 만들고 에러 난 거를 잡아서 또 에러 난 거를 또 실시간으로 고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트리스 게임 만든 거네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이제 누구나 쓸 수 있게 무료로 공개하는 이런
생태계 열리고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이런 에이전트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 개발 도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기반 에이전트 개발, 그리고 AI 에이전트 개발 사례를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25년도에 나온 용어는 아니고요. 23년부터 에이전트란 용어는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23년도에는 구글이 만든 그 AI, 딥러닝을 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텐서플로우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제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뭘 만들자. 그 다음에 메타라는 회사가 만드는 하이터치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에이전트를 만들자. 그리고 23년도에 AI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소개하는 게 오토GPT였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엔지니어들만 접근하는 엔지니어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컨셉이 2023년도에 에이전트 컨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4년도가 되면 데빈이라는 AI가 소개되면서 이제 AI가 AI를 개발할 수 있어. AI 개발자 채용해.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고 데빈 AI가 월 500불에 뭐 출시가 됐어요. 뭐 이런 일종의 어그를 끄는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생겼죠. 24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방법론들이 이제 구체화됐는데요. 그 대표 주제가 바로 랭체인 같은 회사입니다. 랭체인은 이런 AI 에이전트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됐고요. 시중에 랭체인 관련된 서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우리가 AI 에이전트 개발해 라고 하면은 거의 디폴트를 따라가는 게 파이썬에다가 랭체인을 이용해서 무슨 챗봇을 만들고 무슨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식의 따라갔던 거죠. 이게 이제 2024년도의 상황이고요. 여기에 뭐 이제 랭체인하고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쿠로 AI라든지 뭐 라마 인덱스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25년도가 되니까 이 얘기가 또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뭐 25년도가 이제 올해가 지금이 4월 달이니까 한 1분기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는 어떤 단계까지 왔냐면 이 냉체인만 가지고도 생산성이 안 나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좀 더 생산성을 높이는 랭 그래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노코드 툴에서 빠르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인 오토젠 스튜디오 같은 것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에이전트에다가 외부 서비스를 연계시키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었는데, MCP라는 컨셉, 그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LLM에다가 굉장히 많은 도구를 쉽게 갖다 연결시키는 것들이 25년 3월 달에 굉장히 큰 핫 이슈를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은 이번 행사에서 A2A라는 컨셉을 소개하면서 그런 에이전트에다가 서비스 붙이는 거를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 이런 것들을 쉽게 개발할 수 있게 그 도구를 제공해 줄게. 이런 게 이제 A2A의 ADK 같은 기술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에이전트 개발에 대해서는 기술 난이도가 23년도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24년도에 랭첸을 기반으로 이제 저변이 확산되고 25년도가 되면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여러 가지 바이브 코딩의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에이전트 개발 자체가 굉장히 허들이 낮아지고 에이전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조건들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전트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이 랭체인 같은 도구들인데요. 이 랭체인은 중요하니까 한번 사이트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에이전트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바로 랭체인인데요. 이 랭체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OSS는 오픈소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랭체인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개발자 또는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위한 그 도구입니다. 오픈소스 도구 중에 지금 가장 영향력이 크고요. 이 랭체인이라는 도구와 그 다음에 이 랭체인을 좀 더 효과적으로 에이전트 개발할 때 쓸 수 있는 랭그래프라는 것들이 이제 요즘 랭체인, 랭그래프 생태계의 핵심이고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컴포넌트, LLM을 연결하거나 UI, UX를 연결하거나 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거나 같은 인티그레이션 영역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영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랭체인은 원래 오픈소스 커뮤니티로 출발했지만 이 랭체인은 현재 회사로 바뀌어 있고요.
이 회사에서는 오픈 소스를 만들어서 일반인한테 공개하면서 자기의 커머셜 프로젝트인 랭그래프 플랫폼, 랭스미스 같은 걸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랭스미스는 이런 랭체인이나 랭그래프 가지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제 에러를 찾거나 뭔가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개발하는 도구들이 이제 있는 그런 그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디버깅, 플레이그라운드, 뭐 어노테이션, 테스팅,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용 플랫폼이 있고요. 랭그래프는 이런 랭체인 기반의 에이전트를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용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랭체인 개발할 때는 파이썬 가지고 많이 개발하고요. 보통 파이썬이나 그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그런 에이전트를 많이 개발을 하는데 파이썬으로 개발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패키지를 설치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자가 한 줄 한 줄 작성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만들어져 있죠. 라마 인덱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랭체인처럼 오픈 소스로 공유된 프로젝트인데요. 라마 인덱스 페이지도 보면요. 이 라마 인덱스는 랭체인 다음으로 이 에이전트 개발에 많이 활용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라마 인덱스도 여기에 이제 오픈 소스와 그다음에 라마 인덱스도 이제 클라우드 쪽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현재 돈을 쓰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라마 인덱스는 사실은 라마 랭체인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얘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전트를 개발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중에 랭체인이나 뭐 랭그래프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자동화된 도구들, 그 다음에 외부 툴을 연결시키는 방법들이 25년도 들어가면 25년도로 바뀌면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이전트를 가지고 개발을 한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개발 환경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때 AI 에이전트 개발자들이 채택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파이썬입니다.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C나 C++, 뭐 자바, 뭐 다양한 도구를 쓸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AI 에이전트 개발에 관련된 레퍼런스 코드가 가장 많은 건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이고요. 초보자가 이 에이전트 개발에 입문할 때 거의 어김없이 선택하는 언어가 파이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이썬이나 노드.js 기반의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은 사실 버전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발 환경 설정할 때 그 버전을 잘 맞추기 위한 가상화 환경이 따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설명드렸던 뭐 라마 인덱스나 랭체인 또는 랭그래프 같은 라이브러를 설치해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발 환경을 구축하면 실제 우리가 AI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LLM을 갖다 써야 되는데요. LLM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상용 LLM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픈소스 LLM이 있습니다. 상용 LLM은 대표적인 게 그 챗GPT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챗GPT의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거 말고 여기 보면 플랫폼 openai.com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 상용 LLM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요. 어, 실제 그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그 챗GPT가 제공하고 있는 오픈 AI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언어 모델들을 갖다가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플레이그라운드에 가보면 여기에다가 어떤 언어 모델을 갖다 쓸 거냐. 엊그제 그 GPT 4.1이 새롭게 출시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GPT 4.1만 하더라도 버전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미니, 나노, 그다음에 날짜로 구분되는 버전도 있고요. 5원도 있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언어 모델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언어 모델들을 끌어다가 우리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LLM 개발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상용 API의 문서를 이해하고 이 문서는 여기 보시는
이런 형태로 돼 있고요. 이런 문서와 그걸 가지고 실제 프롬프트라는 걸 잘 적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을 AI 개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에이전트 개발자라고. 이, 이런 도구들을 갖다 쓰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프롬프트 템플릿입니다. 이게 프롬프트 템플릿은 뭐냐면 AI 개발은 일반 개발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반 개발은 우리가 정확한 로직을 넣어주면 얘가 정확한 답변을 하는 형태로 돼 있다면 AI 개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AI 개발은 AI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는 애기 때문에 얘한테 마치 사람한테 업무 지시하듯이 어떻게 작업을 해라고 여기다가 그 메시지를 써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 그 버전을 가지고 한번 프롬프트를 한번 해보면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몇 살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모든 끝말은 즐겁고 유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AI한테 프롬프트를 세팅하면 AI가 이제부터는 이제 말투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오늘 점심 식사 뭐, 식사 뭐 먹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초등학교 5살짜리 꼬마가 물어보는 것처럼 하면은 AI가 지금 역할을 이렇게 세팅해 놨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 역할을 세팅해 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건 뭐하고 똑같냐면 AI한테 역할을 부여하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이드해주고 마치 사람한테 업무를 지시하듯이 AI를 잘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 제미나이 2.5 프로 LLM은 굉장히 고성능 LLM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해줘도 유치원 선생님처럼 굉장히 답변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답변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을 제이슨 형태로 다시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챗GPT 같은 거 쓸 때는 다 이렇게 자연어 형태로 해서 글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에이전트에서는 에이전트끼리 서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어로 처리하는 게 사실 굉장히 그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에이전트에서는 LLM을 제어해서 어떤 값을 주고받을 때 여기 보시는 이런 제이슨 타입으로 많이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런 제이슨 타입도 사실은 기존의 개발이라면 내가 이렇게 제이슨 타입을 일일이 다 코딩해야 되지만 AI에서는 이거를 이렇게만 프롬프트만 써줘도 내부의 데이터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에이전트 개발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를 하면은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아는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연결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중에 이제 입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프론트엔드 개발 도구가 스트림릿 같은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림릿 도구를 잠깐 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생긴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 갤러리에 가서 보면 굉장히 멋있는 이런 도구들을 우리가 만든 AI 서비스에다가 아주 쉽게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그 인터페이스를 갖는 것들을 어떻게 붙이는지 그런 것들이 나온 내용들이고요. 또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런 도구들이 있고요. 이 AI 에이전트의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쓴 도구는 지금 했던 그 스트림릿이라는 도구하고 그래디오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그래디오 도구도 AI 개발할 때 많이 쓰는 도구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도구들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문서들이 잘 나와 있죠. 근데 이런 도구들을 쓸 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개발자가 한 땀 한 땀 다 이해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올해는 사실은 이제 AI 기술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렇게 안 해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개발을 하기 위한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리고 백엔드 쪽에서는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패스트 API라는 게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패스트 API는 파이썬으로 개발된 이런 백엔드 쪽 개발하는 도구인데요. 이 패스트 API가 많이 쓰는 이유가 다른 그 백엔드 프레임워크에 비해서 배우기가 쉽습니다. 배우기가 쉬워서 개발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역시 파이썬으로 돼 있죠. 그래서 AI 개발자들이 파이썬으로 많이 개발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프론트엔드, 파이썬을 지원하는 스트림릿이나 이런 그 그래디오 같은 걸 이용해서 프론트 만들고 백엔드도 파이썬을 지원하는 이 패스트 API 같은 걸 이용해서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면 여기다가 다양한 외부 도구를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검색 엔진 갖다 붙이는 거, 계산 관련된 거, 뭐 뉴스 정보, 날씨 정보 등의 다양한 API를 연계를 시키죠. 그래서 이런 연계시키는 거를 펑션 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펑션 콜은 2023년 6월 달에 처음으로 컨셉이 소개가 돼서 그 이전까지는 LLM의 펑션 외부 도구를 연계시킬 수 없었지만 2023년 6월을 기점으로 오픈 AI의 펑션 콜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일부 LLM부터 외부 도구를 연계할 수 있게 됐고요. 최근 올해 25년 3월 달에 MCP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LLM에다가 외부 도구를 누구나 쉽게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서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이 끝나면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테스트 및 디버깅을 통해서 실제 배포 및 유지 보수를 합니다. 최근에 AI 에이전트에서는 이제 메모리 관리에서 이전의 사용자 대화를 기반으로 특화된 답변을 유도하는 기능, 그 다음에 특정 데이터를 강화하는 레그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특정 정보, LLM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답변을 유도하는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사용자 맞춤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에이전트 개발에 있어서 25년도 들어서면서 가장 큰 변화는 AI 개발에 AI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AI 개발 도구들 중에 커서 AI라는 게 있고요. 뭐 코파일럿, 그 다음에 커서 AI의 그 오픈소스 버전 스타일인 클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개발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웹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플릿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레플릿이라는 도구가 있고요. 볼트단 U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 볼트단 U는 상용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오픈소스로 공개한 볼트단 DIY 같은 오픈소스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넷플릿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요. 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과일 판매 온라인 사이트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서 실행을 시키면 얘가 과일 판매 관련된 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레플릭 같은 경우에는 웹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하면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만들면서 이 안에서 에이전트도 이런 자연어를 이용해서 AI하고 협의하면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도구죠. 비전문가들이 이런 실제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 때 많이 쓰는 도구고요. 이런 형태의 쉬운 말을 하면서 AI를 제어하는 도구들을 바이브 코딩 도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 볼트단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사한 이런 도구들이 지금 시장에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짧은 시간 안에 지금 과일 판매 사이트를 이렇게 만드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제가 원하는 걸 만들고 여기 원하는 거 아니면 제가 실시간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AI 에이전트를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좀 더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때는 이 커서 AI 같은 도구를 쓰는데요. 이 커서 AI는 이렇게 생긴 도구입니다. 이 커서 AI라는 닷컴 사이트가 있는데 이 기존의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오픈 소스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한 오픈 소스에다가 플러그인이라는 컨셉으로 LLM을 갖다 붙여서 LLM이 코드 작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툴입니다. 제가 커서 AI를 지금 세팅을 하나 해놨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뭘 만들고 싶냐면 우리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설문, 폼을 만들어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이거를 PHP로 만들고 싶거든요. PHP라는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고 싶은데, 이 파일을 만들어서, 이는 구현해줘. 이 정도만 해줘도 제가 의도하는 게 PHP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서 샌드를 누르면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그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잠깐 기다려보면 이제 우리 수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설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 만들었네요. 업셋 눌러준 다음에 업로드 성공했다고 하니까 실제 지금 제가 여기다 웹사이트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수업 만족도 조사 설문을 이렇게 만든 걸 볼 수 있네요. 근데 디자인이 좀 이쁘지 않아서 제가 디자인을 수정해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또 얘가 디자인을 바꿀 건데요. 지금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밋밋하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디자인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트스트랩을 쓰겠대요. 그리고 얘가 설문조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DB 테이블도 만들었고요.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한 서밋 기능들도 지금 구현을 해놨습니다. 디자인을 얼마나 빨리 입게 만드는지 한번 기다려보죠. 지금 제가 왜 이 바이브 코딩 얘기를 드리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바이브 코딩의 성능이 좀 보잘것없어서 이런 에이전트 개발에는 사실 AI 에이전트 개발에는 바이브 코딩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은 이 커서 AI 같은 경우엔 3월 말에 업데이트가 대규모로 되면서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고요. 이 좋아진 성능을 기반으로 굳이 AI 에이전트 개발을 기존처럼 사람이 다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AI 에이전트의 랭체인이나 랭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AI가 이미 다 학습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굉장히 정교한 것들을 이 정도 바이브 코딩으로도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 개발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졌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AI 에이전트 개발자라고 하면은 어우 그 개발자 필요해 중요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작년만큼 AI 에이전트 개발자의 몸값이 과연 올 연말까지 그 정도로 비쌀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도구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AI 에이전트를 시장에 필요한 그 컨셉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대교로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환경의 변화가 지금 초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그런 수업 만족도 관련된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된 걸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에다가 이 내용에다가 그 만족도 상담 AI 챗봇을 만들고 싶어. 이 정도만 해줘도 얘가 AI 에이전트 챗봇을 이제 자기가 어떻게 갖다 붙일지를 이렇게 다 정리하고요. 정리한 걸 갖고 이제 뭐 아주 무겁게 개발하면 랭체인이나 랭그래프 같은 프레임워크를 갖다 써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볍게 개발할 거면 그 오픈 AI가 제공하는 LLM의 API만 갖다 써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이런 바이브 코딩 처리가 안 됐지만 지금은 굉장히 개발자스럽게 무거운 것들도 지금 이렇게 잘 살살 구슬려 가면서 개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 기능 중에 이런 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가면 여기에 그 모델, 그래서 어떤 모델을 가지고 개발할 건지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룰 세팅하는 것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워크플로우나 어떤 형태의 개발 철학을 기반으로 코딩을 할 건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정교하게 다룰 수 있게 바뀌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관점의 아키텍처에서 파일도 만들고 전체 구성을 잡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스크 기능은 특정 용도, 예를 들어서 여기 코드 중에 여기 코드 중에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업적으로 지정하는 기능. 그 다음에 애드 컨텍스트 해가지고 LLM이 모르는 새로운 언어들 이런 것들도 여기다가 쉽게 이렇게 코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랭 그래프라는 걸 가지고 개발을 하고 싶다. 랭 그래프라고 하는 게 요즘에 이제 LLM 에이전트 개발자들한테는 굉장히 핫한 주제인데 이 랭 그래프는 아마 LLM 언어 모델이 학습을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학습 안 했어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보면 이게 랭 그래프 다큐멘트 문서입니다. 이 랭 그래프 다큐멘트 문서에 그 주소를 복사해서 얘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이 문서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랭 그래프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랭 그래프를 제가 랭 그래프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얘가 이 밑에 있는 문서들을 이미 학습했기 때문에 마치 전문가처럼 이 랭 그래프를 능수능란하게 써가지고 제가 원하는 형태의 기능들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굉장히 다양한 개발에 관련된 것들을 애드해서 여기다 추가해주면 AI 에이전트 개발을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브 코딩 도구가 이제 올해 1분기가 지나면서 성능이 월등하게 좋아졌고요. 이 월등하게 성능이 좋아진 가장 큰 이유는 이 바이브 도구들이 쓰는 LLM의 모델 자체가 성능이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 클로드에서 공개한 3.7 소넷의 성능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제미나이 2.5 IQ 128짜리로 언급되는 제미나이 2.5가 코딩 점수가 3.7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2.5를 넣고 코딩을 하면 사실 웬만한 AI 에이전트 개발자보다 더 퀄리티 높은 코드를 바로바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고성능의 LLM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코드를 그냥 짜는 게 아니라 싱킹 모드로 활성화시키면 굉장히 얘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짭니다. 뭐 2.5 프로 맥스 같은 모델을 하면은 단순하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이 코드의 문제점을 얘가 싱킹하면서 코드를 짜주기 때문에 일반 주니어 에이전트 개발자가 짜는 코드에 비해서 퀄리티가 월등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AI 에이전트 개발이 불과 6개월 전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이런 실제 업무 같은 걸 처리하기 위한 워크플로우 개발하는 도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메이크닷컴, NAN 같은 도구들이 있고요. NAN 같은 경우에 비상용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특히 회사에서 특정 업무를 자동화시킬 경우에 얘는 100% 오픈소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내부의 어떤 시스템을 자동화시키는 도구로는 NAN이 좋고요. 메이크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이 메이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워크플로우 기반의 AI 에이전트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로코드 도구로 플로우즈 AI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 오토젠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런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노코드 환경의 도구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AI 에이전트가 이제 앞으로 어떤 영역에 많이 쓰일 거냐? 현재 AI 에이전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바로 챗봇 계열입니다. 그래서 무슨 고객응대 챗봇, 무슨 사내 지식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챗봇, 무슨 학습 지도를 위한 챗봇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의 방식의 이 23년도 방식의 이 챗봇 개발은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24년도의 챗봇 개발에는 랭체인이나 라마 인덱스가 많이 쓰였는데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AI 에이전트 개발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그런 잘 다루는 개발자도 필요하지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브 코딩 도구들을 활용하면 사실은 아주 고퀄리티가 아닌 이상 이런 챗봇이나 사내 지식 관리 시스템 개발이 예전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월등하게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지금 올해 2분기, 이제 벌써 4월이니까 2분기네요. 올해 2분기, 올해 연말 정도가 되면 아마 AI 에이전트의 개수가 이제 직계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AI 에이전트가 늘어나는 영역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헬스케어, 특히 금융 쪽에 많이 되고 있고요. 전자상거래, 제조, 마케팅 및 영업, 그다음에 뭐 자동차, 법률 서비스,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에서 사실 뭐 거의 모든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에이전트가 이제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AI 에이전트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조사, 데이터 분석 같은 걸 굉장히 잘하고요. 여기에다가 싱킹 모델 또는 딥 리서치 같은 그런 심층 분석 모델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퀄리티가 완전 다른 것들이 나오죠. AI 에이전트의 그 방향성 중에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하는 건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그 예측 시스템이죠. 제가 지난번에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뭐 이런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시뮬레이터 환경을 만드는 것들. 이 AI 에이전트 시뮬레이터 만드는 환경이 이게 이제 작년에 그 나왔던 논문인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 LLM 가지고 그 환자 정보를 만 건을 생성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었어요 같은 자료인데요. 이런 자료들 그 관련돼서 지금은 이제 훨씬 쉬운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게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이 AI 에이전트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이 시뮬레이션 환경은 예를 들어서 고객 신상품을 기획하는 부분 부서 또는 뭐 우리 아파트 새로 줘야 되는데 이 아파트 어떻게 분양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제조업 라인에서 물건이 고장 날 거를 예측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 또는 인사 관리 쪽에서 우리가 신입사원을 이번에 이런 사람을 뽑을 건데 이 친구가 앞으로 조직에서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을 AI 에이전트 기반으로 굉장히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환경들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반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올해를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를 기반으로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확산되는 그런 단계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자면 지금은 딱 이 타이밍하고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2000년도 웹브라우저가 등장하고 그 웹브라우저 후에 검색 엔진, 야후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검색 엔진, 라이코스 같은 검색 엔진이 등장했던 시기, 그러다 어느 순간 옥션 같은 쇼핑몰이 대규모로 등장하고요. 어느 순간 봤더니 물건은 당연히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사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의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2000년도 초반에 불과 2, 3년 만에 엄청난 비즈니스 회사들이 등장했고요. 2010년도에 한국에 아이폰이 소개되면서 이 모바일 플랫폼도 역시 비슷한 패턴을 갖는데요. 특히 2012년을 기점으로 불과 2, 3년 후에 굉장히 많은 회사가 등장합니다. 뭐 배달의 민족부터 시작해서 당근마켓, 뭐 옐로우 모바일 같은 회사들이 불과 2022년 이후에 2, 3년 만에 엄청나게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었죠. 지금 저는 25년도가 2011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 아마 엄청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도메인에서 불길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도구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 AI 에이전트 개발 도구가 23년 주로 썼던 도구, 24년 썼던 도구, 25년도에 현재 쓸 수 있는 도구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이 도구들의 방향성을 보면 이 명확합니다. AI 에이전트 개발이 점점 쉬워지고요.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성이 되는 거죠. 특히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던 이런 하드웨어가 지금 균형이 벌어져서 구글은 엔비디아를 능가하는 칩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자기 데이터 센터에 넣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강력한
TPU라는 장비 위에다가 구글의 최신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 2.5 프로를 일반인들한테 공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화웨이라는 회사는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카드의 성능의 70% 이상으로 언급되는 자체 칩인 화웨이의 어센드 910C 칩을 작년에 출시를 했고요. 어센드 910 칩 위에서 중국의 대표 오픈소스 모델인 QN 모델 같은 것들이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뭐 딥시크 관련된 서비스가. 그래서 이 예전하고 똑같죠. 이 퀄컴만 독점하던 그 시장, 그다음에 시스코만 독점하던 시장이 깨지면서 주위에 비슷한 칩을 만드는,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칩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미디어 칩 같은 데가 굉장히 싼 모바일 칩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확 커졌죠.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은 하드웨어 인프라 확장되는 것들과 발맞춰서 AI 에이전트 개발할 수 있는 도구들도 확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면 어떤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존의 업무를 워크플로우를 잘 구분하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정리해 볼 수 있는 워크플로우 기반 도구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AI 에이전트에 관련된 기술 전체 변화 속도와 방향을 봤을 때 AI 에이전트 개발 사례는 이제 앞으로 뭐 본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이런 AI 에이전트의 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와 할 수 없는 회사의 그 기술적인 장벽보다는 누가 빨리 해당 도메인에서 이런 AI 에이전트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빠르게 비용 혁신 또는 밸류업을 시킬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거에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AI 에이전트 개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채팅방이나 아니면 화면하고 이 목소리 켜고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답변을 유도하는데 답변 잘 안 하셔서 제가 이제 그 시간에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AI 에이전트 개발이 이제 주로 챗봇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레그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 레그 관련된 기능은 사실 이제는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사실 레그 자체보다는 이 개인 맞춤형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프로세스를 타서 멀티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축한다든지 또는 이런 AI 에이전트 중에 그 일반적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 것들을 어떻게 오픈 소스를 가지고 내재화시킬 건지, 그 다음에 이런 망들을 잘 워크플로우 분류시켜서 어떻게 협업 체계를 만들지. 그래서 이제 올해 기술 테마는 1월 달에 누구나 추론 엔진을 만들 수 있어요. 딥시크. 2월 달에 딥 리서치, 챗GPT 딥 리서치 기술이 오픈 소스로 공개되면서 오픈 딥 리서치 같은 게 나오면서 자료를 조사하고 이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의 기술 혁신. 3월 달에 MCP가 공개되고 여기에 커서 에이전트가 딱 붙으면서 이제 N개의 외부 도구를 LLM하고 연결시켜서 만들 수 있는 기술 환경. 그리고 4월 달에는 이제는 뭐 미국의 독점 구조가 깨지는 게 이제 명확하게 보이고 엔비디아 칩이 없어도 이런 다른 대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엣지 AI가 올 하반기에 많이 등장을 하면 이제는 LLM 모델 중에 엄청난 모델이 아니라 작은 모델만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음,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단계별 추진 절차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어, 질문이 나오셔서 그 질문을 제가 좀 답변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대부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저런 것들을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실제 준비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례를 좀 간단한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사례를 좀 하나 보여드리면요. 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심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가장 많이 기업에서 원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뭐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32시간짜리 하는 그런 실제 사례인데요.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학습해 봅니다. 학습을 해보고, 그다음에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통해서 업무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시간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지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4시간 정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바이브 코딩을 위해서 실제 AI 에이전트를 빠르게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심화 프로그램 예시에서는 4시간씩 3개 테마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제품 홍보 플랫폼을 개발해 보고, 시장 조사, 자료 조사 서비스를 개발하고, 맞춤형 AI 채팅 서비스를 직접 개발해 봅니다. 4시간 만에. 레그 기능을 다 넣어가지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실제 기업에서 우리 조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디자인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팀 빌딩하고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뭐 보통은 팀장급들,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분들이 주제 발굴하고 서비스 기획에서 실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이런 것들을 이런 기술 가지고 얼마의 시간 비용에 만들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걸 발표하고, 이것들에 대한 멘토링 회고를 하게 되면 최소한의 우선순위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좀 규모 있는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팀장이나 리더들한테 진행을 한 다음에 실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부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미니 해코톤 같은 걸 이용해서 보통 2달 내외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성과, 그리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누가 잘하는지, 어느 팀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가늠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심화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면서 미니 해코톤을 해서 기업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걸 찾아내는 프로세스가 기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어,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 AI 에이전트 활용해서 웹사이트 외에 미니게임, 조직 활성, 이런 거 다 개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사실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AI 에이전트를 하기 위해서 파이썬 공부하고 랭체인 공부하고 하다가 뭐 이런 거 구경도 못 했는데, 이제는 이제 AI가 AI를 만드는 시대로 진입하면서 지금 질문 주신 이런 미니 게임을 만드는 것들도 직접 구현할 수가 있고요. 설문조사 퀘스트 같은 거는 뭐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용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적합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레플릿이라든지 볼트단 유 같은 사이트가 대표적이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이런 주제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면 오늘 세미나는 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12번째 세미나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오늘 세미나는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4월 달 마지막 세미나는 제가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범용 서비스를 이용해서 업무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체 AI 에이전트를 구축을 통해서 어떻게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메가 트렌드 관점에서 앞으로 산업 변화가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조직이나 개인들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좀 중점으로 해서 공의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또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